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주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부자처럼 살 수 있는 방법. 억만장자로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예,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무에서라면 가능합니다. 중국 쇼핑몰? 그렇죠. 예.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니 테무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없을걸요? 그러니까 구글 검색하고 들어갔어요. 뭐 뉴스를 봐요. 텐트가 6,000원이래. 6,000원? 90% 할인. 와우. 이렇게 광고에서 수없이 뜨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테무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입니다. 오, Shop 와우. like a billionaire. 결제는 네가 하고 쇼핑은 네가 하고. 자, 테무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억만장자처럼 명품 한번 구매해보자 해서 구찌를 검색해봤습니다. 요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오, 1번부터 10번까지 주세요 해도 한 10얼마 정도밖에 안 들겠네요. 그림도 한번 보세요. 구찌 그림이 이게 구찌인가? 구찌. 구글인가? 아. 이게 버벌인가? 버린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짭뚱입니다. 가품. 이 테무는 중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소셜 커머스 핀또떠가 2022년 9월에 출시했습니다. 와, 1년밖에 안 됐네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 쉬인입니다. 쉬인. 쉬인. 이거는 미국 사이트인가요? 이것도 중국입니다. 자, 쉬인은 중국판 유니클로라고 불리고 이 기업은 뭐 H&M, 자라 같은 패스트 패션도 아닌 슈퍼 패스트 패션 기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와, 우사인 볼트네요. 엄청나게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17년 처음으로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MZ세대를 뒤흔들고 있는데 성장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 돈으로 기업 가치 1,000억 달러. 이거 우리 돈을 따지면 130조 원 되는데 130조 원. 만약에 이 기업 가치면 예. LG엔솔이 어제 103조더라고요. 와, 전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업과 맞먹는 커머스 회사. 그러니까요. 그 정도 기업 가치가 평가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올해에는 자금 조달 여건도 힘들고 하니까 뭐 한 500억 달러, 600억 달러 정도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평가를 예.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기업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분홍색이 쉬인이고요. 예. 그리고 주황색이 테무입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여주는 거고, 자, 쉬인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2억 명을 넘었습니다. 2억 명. 와. 쿠팡이 한 2천만 명 정도 될 텐데. 그렇죠. 2천만 명 정도 되죠. 예. 그리고 테무 한번 보시죠. 테무는 1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예. 테무가 작년 9월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예, 예. 1년 만에 지금 1억 3천만 명을 모은 거고, 그리고 쉬인의 경우에도 지금 한 1년 동안 8,100만 명 정도를 더 모은 겁니다. 아마존의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억 1천만 명입니다. 이야. 두 개 합치면 아마존 뛰어넘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참 저렴한 가격,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뭔가 제품이 재밌습니다. 짭퉁인데 이 정도면 입고 다녀도 될 것 같아. 뭔가 재미도 있고 저렴한 가격까지 겹치다 보니까 전 세계 젊은 분들이 테무, 쉬인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그 고물가에 지갑이 얇아진 사람들이 제품의 질을 떠나서 초저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시대와 소비자의 니즈를 잘 맞는 사업 전략을 선택해서 성공했지만 사실 이들은 법 체계의 변화도 상당히 잘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이 어떻게 변했냐? 역사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그때 해외 직구랑 역직구가 막 태동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최소 기준 면제 한도가 200달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통관 없이 들어오는 한도. 그렇죠. 예, 예. 200달러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관세청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거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 다 조사하려니까 해외 직구는 늘어나고 있지, 관세 인력은 부족하지, 행정 비용 늘어나지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좀 그냥 통틀어서 800달러까지 하자라고 예. 해서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 촉진법에 서명을 하고요. 근데 이게 하루에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 한 사람당. 네. 음. 그러면은 이틀 걸치면 1,600달러, 열흘이면 8,000달러, 그리고 100일이면 8만 달러.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원씩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거의 기업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패스트 패션, 특히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초저가 물량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티셔츠 10,000원짜리던데 10,000원짜리. 그럼 100장씩
100일 사면은 만장이잖아요. 억만장자 아닙니까? 100장씩 사야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2016년 3월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역직구가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 결국 그 다음 연도인 2017년에 쉬인이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2020년이 되자 팬데믹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오프라인 매장 다 문 닫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와중에 쉬인의 인기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쉬인이 아주 싸고 빠르게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었던 거는 되게 특이한 쉬인만의 사업 구조가 있어요. 예. 자, 이 사업 구조가 뭐냐면 중국에 있는 수천 개의 공급 업체와 위탁 생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개의 디자인, 뭐 100개의 디자인 이거를 수많은 공급 업체에서 싹 받아서 예. 여기서 괜찮은 거 딱 있으면은 한 50개, 100개를 한 번에 만들고 인기가 있으면 그거 계속 만들고 인기 없으면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슈퍼 패스트 패션이라고 이들이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되는 거를 엄청 싸게 팔잖아요. 예. 이게 가능한가 싶죠. 아무리 인건비가 싸도. 그러니까요. 예. 그래갖고 이들이 의심받고 있는 거는 그 또 유명한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역으로 생산된 면화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제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도 막 몇백 개씩 받아서 막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창의성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여러 군데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그러니까 다른 디자인을 많이 따라했을 가능성도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버리를 하다 걸리면은 구리로 바꾸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인의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성공 방정식이다. 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남은 그냥 성공 방정식이 되는 거죠. 방정식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선수가 출사표를 던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테무고요. 예. 테무가 그래서 2022년 9월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건데 그 테무는 사실 상상 이상의 초저가로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무의 성장세는 쉬인보다 더 빠른데요. 한번 예. 화면 보시죠. 야, 알리가 귀엽네. 사실 과거에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에는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했어요. 예. 근데 중국 업체들이 허위 거래, 허위 리뷰 이거 엄청나게 써놓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불만이 많았었고 2021년 9월에 아마존이 대대적으로 자, 이 허위 리뷰, 허위 거래 중국 판매 업체 다 폐쇄합니다. 한번 교통 정리해야죠. 네, 한번 예,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여기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었던 그 초저가의 제조업체들이 물건 재고가 남는 겁니다. 그때 핀토토가 나서게 된 거죠. 이 물건 우리가 받아줄게.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재고 우리가 다 들고 와. 예, 테무에서 우리가 팔아줄게. 라고 해서 그때부터 테무와 이 제조사들이 협력업체를 맡게 됐고 초저가 상품을 공급하게 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테무도 쉬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초저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사람의 창의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예. 지적재산권을 마음대로 도용하거나 가품을 만들어 팔거나 예.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저가니까 신장 위구르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서 쉬인과 똑같은 의혹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너네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물어보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극단적인 방법 틱톡처럼 미국으로 옮기기. 본사 옮기입니다. 자, 쉬인은 싱가포르로 옮겼고요. 테무는 보스턴으로 본사로 옮겼습니다. 본진으로. 그렇죠. 미국으로 간 거죠.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득을 보는 게 다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와, 이 중국 놈들은 세금도 안 내고 물건들을 이렇게 우리나라만이 와서 많이 파네. 가품의 가품의. 인권 문제에 네. 대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당국에서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라고 하는 미 의회 자문기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회에게 촉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분들이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자, 보세요. 제목부터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쉬인, 테무, 그러네요. 딱 찍어서 딱 얘기하고 찍었네요. 있네요. 예. 차이나 이커머스 이 기업들이 데이터 리스크, 여기서 데이터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가져간 미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이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저거 있잖아요. 물건은 싸게 주는데 개인정보를 다 빼간다. 다 사가는. 예, 예. 그리고 소싱 바이올레이션 이게 바로 신장 위구르 내지는 뭔가 강제 노역으로 인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 예. 그리고 테이터 루프홀 이게 바로 그 관세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이렇게 무역의 허점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조사들을 하라고 이 미국에서는 미국 국회에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저희가 $800까지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괜찮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중국에 들어갈 때 얼마일까요? 중국으로 들어갈 때 뭐 그래도 중국은 좀 나라가 좀 GDP가 작으니까 네. 30만 원 쓰겠습니다. $7입니다. $7 만 원.
이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짜증 나는 거죠. 야, 우리는 800달러까지 해주는데 니네 7달러까지밖에 안 해주고 그러면서 이 데이터는 다 훔쳐가고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난 6월 미국 하원 무역분과위원회에서 실제로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수입 안보 및 공정성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800달러까지 해주고 있는 중국의 통관 관세 있잖아요. 예. 여기서 중국을 비롯한 비경제 국가들, 비경제 국가를 배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경제 국가에 대한 기준 또 만들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중국. 그렇죠. 네. 딴 데도 될 수 있지만 중국. 가장 큰 건 중국. 자, 이렇게 미국에서도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법안 발의까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중국 커머스 업체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막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 알리가 꽤 장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알리 그리고 테무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테무. 그 앱스토어 들어가 보셔도 테무가 1등입니다. 아 그래요? 어제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어제도 1등이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놓고 중국을 막을 수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그것도 어렵지만 진짜 그렇다고 이거 그냥 방치하면 테무에서 제가 막 10,000원짜리 10개 사고 해갖고 우리나라 거 안 사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 동대문에서 걱정 좀 해야 되겠네요. 동대문도 걱정해야 되죠. 그리고 수많은 공장들도 걱정해야 되고. 예.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그 복병에 숨어 있습니다. 예. 바로 틱톡 샵입니다. 틱톡? 네. 틱톡 쇼츠? 쇼츠에서 이제 샵을 운영합니다. 틱톡에서 샵을 따로 깔지 않고 틱톡 쇼츠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틱톡에서 쇼츠 보다가 위에 숍이라는 게 있어서 숍을 누르면 바로 거기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만약에 라면이 나온다, 그럼 라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44억 달러 매출이었는데 그 틱톡 샵이 조만간 한국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저도 이제 알리와 테무를 딱 접했을 때는 뭔가 재밌다, 싸다, 뭐 흥미롭다 이 정도였고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장악하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 정작 국민들이 좀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진짜 뭐 중국이 반도체를 따라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먹고 입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뭐 양말,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중국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와 이게 진짜 백만장자처럼 쇼핑하라. 이게 백만장자가 문제가 아니라 100만 명이 그러니까요. 이러고 쇼핑을 할 거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참 관심 계속 가지고 지켜봐야 될 알리, 테무, 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악건이었습니다.